그날 이후로 당신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민감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의사 한재욱과 환자 이지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욱 씨는 올해 42살 내과 전문의예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전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계속 봐야 했어요. 다음 분, 재욱이 호명하자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이는 39 정도로 보이는데 뭔가 피곤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재욱은 차트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해서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지연의 말을 들으며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참 많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2달 전부터요. 처음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재욱은 기본적인 문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의사로서 환자의 증상에만 집중했을 텐데 왜인지 지연의 눈빛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지연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재욱은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환자의 말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 아,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볼까요? 재욱이 청진기를 들고 다가가자 지연이 살짝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으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청진기를 댄 순간 재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연도 뭔가 느꼈는지 재욱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는데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심장 소리는 정상이네요. 혈압도 재볼게요. 혈압을 재는 동안 재욱은 자신을 다그쳤어요. 뭐 하는 거야? 나는 의사고 저분은 환자야.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이 생각대로 되나요? 지연이 팔을 내밀 때 그녀의 하얀 팔목을 보면서 재욱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네요. 다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같으니까 일단 가벼운 안정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욱은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벌써 진료가 끝나는 게 아쉽다는. 혹시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재욱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진료실을 나가고 나서 재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신에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그냥 환자인데. 하지만 계속 지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목소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뭔가 슬픔이 깃든 표정까지.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재욱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날 하루 종일 재욱은 집중이 안 됐어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지연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남편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오늘 진료는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평소와 같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욱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기혼자고 의사야. 환자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고 그녀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
해도 재욱은 이런 자신의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마치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연이 처음 진료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재욱은 그동안 계속 그녀 생각을 했어요. 진료 중에도 집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은 재욱의 오전 진료가 일찍 끝났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생긴 거죠. 보통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그날은 왜인지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병원 후문 쪽에 조용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재욱은 가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그날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재욱은 깜짝 놀랐어요. 창가 자리에 지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지연도 재욱을 발견했는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둘 다 어색했어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앉으셔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재욱은 잠깐 망설였어요. 환자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럴게요. 재욱이 지연 앞자리에 앉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욱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니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처방받은 약은 드시고 계시고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안부 인사를 나눈 후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자주 이 카페에 오세요?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가끔요. 병원 음식이 맛없어서. 재욱이 이렇게 말하자 지연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저도 이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종종 와요. 조용해서 좋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지연의 말에서 뭔가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재욱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될까봐 망설였어요. 회계일이라 꼼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편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은 집중이 잘 안 돼서 실수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군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재욱은 평소에 환자와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지연과는 왜인지 편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의사 일이 힘드시겠어요. 매일 환자들 보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재욱이 이렇게 말하자 지연이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글쎄요. 환자분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완전히 도와드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마음의 병은 더 그런 것 같고. 재욱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음의 병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혹시 많이 힘드세요?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드릴게요. 재욱의 말에 지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알게 된 지 몇 달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욱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노도 들고 동시에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매일 집에 가는 게 두려워요.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의 말에 재욱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재욱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 시간이 흘러서 재욱이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시간이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헤어지면서 재욱은 뭔가 아쉬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벌써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혹시 또 오실 예정이세요? 이 카페예요.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와요. 보통 이 시간대에. 그럼 혹시 다음에도 우연히 만나게 되면.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진료를 하면서도 재욱은 계속 지연 생각을 했어요. 그녀의 슬픈 사연을 들으면서 더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후로 재욱과 지연은 몇 번 더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우연히 만나는 척했지만 점점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었죠.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지연은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놓았고 재욱은 의사로서의 고민들과 개인적인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재욱이 카페에 도착하니 지연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응급 환자가 많이 와서요. 지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랑 큰 싸움을 했어요. 지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재욱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그 여자랑 만난다고 거짓말을 또 했더라고요. 증거를 들이댔더니 화를 내면서 저보고 의심병이 많다고. 지연이 말하면서 눈물이 맺혔어요. 재욱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재욱이 환자인 지연의 손을 잡다니. 이건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재욱이 급히 손을 떼려고 했는데 지연이 오히려 재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저 요즘 선생님 생각을 자주 해요. 지연 씨, 이상하죠?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만 마음이 편해져요. 재욱의 가슴이 크게 뛰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정말요? 네. 지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환자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혀 있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재욱과 지연에게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의 질문에 재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정답을 모르겠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재욱이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밤 11시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내과 협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욱이 응급실로 내려가 보니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연 씨, 재욱이 달려가자 지연이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뭐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보인다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재욱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재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처치를 마치고 지연이 안정을 취하게 된 후 재욱은 병원 옥상으로 지연을 데리고 갔어요. 밤 공기를 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지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환자가 의사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연의 고백에 재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지연 씨, 선생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욱은 잠깐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네, 저도 지연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지연이 재욱에게 다가와서 안겼어요. 재욱도 지연을 꽉 안았어요. 우리 이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옥상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따뜻한 체온,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재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의사,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지연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연 생각이 났어요. 오늘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과 또 싸우지는 않았을까?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아내가 말을 걸어도 재욱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거든요. 미안. 뭐라고 했어? 오늘 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했잖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미안해. 병원 일이 좀 바빠서 혼자 다녀와. 아내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도 재욱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과의 만남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자꾸 지연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됐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재욱은 놀랐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하지만 사실은 지연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밤새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오후쯤 되어서 재욱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지연의 문자를 보는 순간 재욱의 가슴이 뛰었어요. 걱정도 되고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재욱은 급히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6시에 평소 카페에서 만나요. 그날 오후 재욱은 시계만 계속 봤어요. 빨리 지연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6시가 되자마자 재욱은 카페로 달려갔어요. 지연이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어제 남편이랑 큰 싸움을 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졌는데 재욱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하네요. 신고를 하셔야 해요. 못해요. 신고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자 재욱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라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선생님도 가정이 있으신데. 지연의 말에 재욱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신에게도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지연 씨, 혹시 다른 곳으로 갈까요? 여기서는 너무 불안해서. 재욱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연이 갑자기 재욱에게 기대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집에 가는 게 무서워요. 재욱은 지연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공원이라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연이 떨리고 있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재욱이 지연을 살짝 안아주자 지연이 재욱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친구 집이나 가족 집에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바쁘고. 재욱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그럼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네. 지연 씨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날 밤 재욱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지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도 재욱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거든요. 여보, 요즘 피곤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재욱은 가슴이 찔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재욱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정을 버리고 환자와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하지만 동시에 지연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재욱은 자신이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괴로워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재욱과 지연은 계속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재욱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응급환자 들어왔습니다. 재욱이 급히 응급실로 뛰어가 보니 또 지연이었어요. 이번엔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남편이. 지연이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응급실 직원들이 설명해줬어요. 남편과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재욱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CT도 찍고. 재욱은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냉정하지 못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정신적 충격은 심각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큰 부상은 없어요. 선생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지연이 떨리면서 말하자 재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 씨, 이제 그만해요. 신고하세요. 하지만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재욱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재욱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치료를 마치고 지연이 병실에서 쉬고 있을 때 재욱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연 씨를 지켜드리겠어요. 어떻게요? 재욱은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이 지금 하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을 하나 구해드릴게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세요. 선생님,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아니에요. 지연 씨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지연이 재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러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 순간 지연이 재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을 사랑해요. 재욱의 가슴이 크게 뛰었어요.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재욱도 진심을 말했어요. 저도 지연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연의 질문에 재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재욱은 지연이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지켰어요.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새벽쯤 되어서 지연이 잠들었을 때 재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아이들은, 그리고 의사로서의 내 입지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연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그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재욱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지연이 퇴원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지연 씨,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재욱은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금지된 진료실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떠셨나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죠. 듣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재욱과 지연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이런 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지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감정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